네, 투표율은 60%를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56%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도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게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 후보가 정 후보와 그 여론 그 조사가 계속 이 뒤집어진 적도 없었고, 예. 그런 정 후보가 처음에 좀 앞서는 과거에 이제 김항식하고 정몽준 후보하고 할 때 예, 예. 당내 그때 여러 가지 경선에서요. 당내 경선 예. 얘기인데 지금 어제 여론조사가 한 번도 박 후보를 앞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그래서 대체로 박원순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대로 거의 간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뭐 예측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박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갔던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는 남 후보와 김 후보가 상당히 그 예측도 달랐고요. 예. 가장 그 관심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현재 예측되는 것은 이 김 후보가 좀 앞선 걸로 나오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예측대로 된다면 경기도는 현재 새누리당의 김문수 지사거든요. 예. 이게 바뀌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수도권이고 예.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경우도 지금 송영길 후보와 유정부 후보의 어떤 그 승부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선거거든요. 여전히 예, 경합으로 예.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송영길 후보가 약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측대로 된다면은 또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경기도나 수도권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지역이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예. 18대 총선 결과를 보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 3% 이 차이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5대 5대 박빙 7인데 네. 이 박빙 7이 4대 3이냐, 예를 들어서 5대 2냐, 어떻게 나뉘어지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는데, 예. 결국 국민들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56%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60%를 넘는다고 했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일정 유권자가 내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출구조사 이 자체가 지금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대답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부 새누리당 후보가 약간의 우세가 돼서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병일 상무님은 네네.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일주일 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많이 좀 놀랐는데요. 예. 초반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야권이 상당히 약진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선거 막판에 오면서 여권이 많이 선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통령을 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읍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일정 정도 먹혀서 지금 7지역이나 초경합 지역으로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할 수 있는, 야권이 유리했다고 할 수 있는 충남이나 인천까지도 지금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로 봤을 때는 선거 막판에 보수 세력이 많이 결집한 그런 부분이 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최 교수님, 경기 지역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측조사 결과만 보면요. 남경필 후보가 49%, 김진표 후보가 51%로 지금 1% 차이로 나타나고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 투표 개표함을 다 열어봐야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나오는 거라면 어느 당이 지금 더 마음속으로 좀 흐뭇하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남경필 볼 수 후보하고 있을까요? 김진표 예. 후보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예. 지역 중에 예. 하나였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되게 이제 남경필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는 그 일반적인 관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추이가 좀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남 후보 쪽에 우세를 점치는 그 전문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예.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현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김 후보가 어쨌든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에 비춰볼 때 김 후보 측이 예. 새정치연합 쪽이 상당히 경기도 지역에서 이게 이기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더 어떤 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경기도가 예. 예. 또 현재 김문수 지사가 새 누리당의 지사니까 현역 지사가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고무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장서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김진표 후보가 초반에는 좀 밀렸었는데 예. 지금 점점 따라잡아서 일단 출구조사 결과로는 뒤집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최종 개표 결과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승리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또 당사자들은 실망이 더 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도권의 이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 출구조사 결과로 봤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치적 무관심증이 많았고, 예. 그리고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했을 때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대개조라든가 국가 참사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 나갈 때 여야가 같이 힘을 잡고 하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강한 준엄한 그런 어떤 표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5대5 그리고 박빙 7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어느 한쪽이 완승하거나 완패하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합을 벌일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그 공표된 여론조사 추이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강원 같은 경우는 그 최문순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상당히 앞서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강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야권이 더 이렇게 선전을 했던 반면에 예. 강원 지역은 오히려 최문순 후보가 더 고전하는, 그래서 거의 막판은 그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져서 예. 이제 경합의 그 단계까지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 강원 지역의 어떤 뭐 소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주의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좀 많이 해보는 네. 것 같고요.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제가 네네. 궁금한 게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3% 포인트 네. 정도 차이 나는 곳이 네네. 6곳이나 돼요. 예, 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3% 네네, 포인트 약간 그렇죠. 높게 예. 차이가 나는데 예, 예. 이 정도 그 조사는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아마 여론조사였다고 하면 그 표본 오차라고 하는 부분이 예. 있어서요. 뭐 100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6% 이내는 표본 오차 범위다. 그러니까 승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그 600개 투표소에 직접 사람이 나가서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출구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그 2% 3%라고 하는 차이가 예. 여론조사로 따지면 오차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오차 범위로 얘기할 수 없는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다. 그리고 이 예측이 거의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통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지난 예. 대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출구조사에서 1% 이내 차이를 보인 거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10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개표 결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가 되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 보겠습니다. 경남지사 선거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67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수 후보가 29표, 강병규 후보가 4표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 뭐 바로 이제 첫 예. 함이 열린 것 같죠? 네, 투표함이 바로 열린 것 같고요. 네. 네, 개표 상황 경남지사 보고 선거에서 계십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당선이 예측이 됐었고요. 지금 개표 결과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개표 결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육감 선거 개표 지금 시작됐다고 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감일까요? 네, 여기 이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진보 진영에서 나온 후보 민병희 후보가 41표, 그리고 김선배 후보가 39표, 그리고 김인희 후보가 10표 정도. 네. 개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예, 경남교육감 선거 개표도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이제 박종훈 후보가 100표, 무응답 중에 이제 권정호 후보가 이제 89표, 보수 진영의 이제 고영진 후보가 87표를 지금 네, 저 기록하고 무응답은 있습니다. 본인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밝히지 않은 예. 후보입니다. 지금 개표가 0.0%로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네. 막 시작했다는 거죠. 네, 지금 투표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표 초반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개표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표가 예.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수도권 분석을 좀 마쳤고요. 이 중원, 충남, 대전, 충북도 예.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네. 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충청도가 원래 좀 판단을 좀 느리게 하는 편이고 항상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박빙으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대전부터 분석을 해보죠. 대전 지역 선거가 아주 박빙입니다. 지금 네. 충남, 충북, 대전이 전부 경합지로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지금 새누리당이 5군데 우세, 새정치당이 5군데 우세, 그리고 경합이 7군데입니다. 지금 예. 5대 5대 7에서 17군데인데 네. 그중 3군데가 지금 충청권이거든요. 네. 근데 대전, 지금- 충북, 충남 모두 근데 경합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대개 안희정 현재 지사가 우세하다라는 것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고. 예. 지금 경합적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죠. 충남 충남,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참 예. 충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대전 같은 경우도 박성효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쪽으로 분류 예측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일반적인 예측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뭐 결과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아마 충청권 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군요. 충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구조사 결과 예측된 걸 네. 보면은 정진석 후보와 안희정 후보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는 그런 1.7% 상황이에요. 밖에 여론조사 안 나왔어요. 흐름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았던 거고 예. 그래서 대체로 이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우세하다는데 거의 여야가 정당에서도 그렇게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되게 앞서갔어요. 한 번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아주 예. 근소한 경합 지역, 아주 초경합, 초박빙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대체로 박성현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많았었어요. 물론 예.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건.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 좀 많이 앞서간다는 예측이었고 예. 대전은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박성현 후보가 앞선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 좀 바뀌고 있어요. 예. 물론 지금 아직 뭐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 표차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좀 예상 외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병을 상무님. 네. 선거 때마다 이제 중원의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점이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충청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본인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예. 그런 부분이 좀 일정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원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대전은 여권이 앞서다가 지금 박빙으로 갔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야권이 상대 엄청 앞서다가 또 박빙으로 갔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이 지역의 특성이 네. 충청 강원이 새누리당 지지도가 40% 이상이 되는 그 여권 강세 지역입니다. 네. 기본적인 텃밭 자체가 여권 후보에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후보의 어떤 인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나다가 막판에는 역시 그 새누리당의 그 당 지지도를 수렴해 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전과 충북은 뭐 쭉 차이가 있어서 괜찮았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충남의 정진석 후보가 상당히 따라잡은 것이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예. 충청도는 원래 좀 정부 여당이라든가 권력이 강한 쪽으로 이렇게 표를 주는 과거에 노무현 열린우리당한테 뭐 전부 충북 지역 같은 거 6석 전부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투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는 뭐 충남 같은 경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왕구 충남도지사 했던 분이 지금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고 충북 같은 경우도 옥천이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이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표의 결집, 응집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 개표를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되게 그 출구조사가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계십니다만 총선의 경우는 많이 틀려요. 워낙 그 지역구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네. 243개가 넘으니까 대선은 거의 맞췄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선 틀린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1점 몇 프로 이런 것도 맞췄어요. 어쨌든 대선. 예. 그래서 이 지방선거도요. 되게 맞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완전히 100%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박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완전히 뭐 이 예측대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많이 부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예. 충남 얘기, 충청권 얘기하고 있는데 충남, 대전하고 이제 충북의 경우가 예. 이제 그 정의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붙은 거예요. 아까도 이제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앞서갔었으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박근혜 마케팅과 세월호 심판론이 막판에 완전 선거 구도, 이른바 선거 프레임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것이 박근혜 마케팅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충청의 딸이다라는 구호를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렇군요. 단계에서. 제가 보는 이 출구조사는 2, 3%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5% 이상이 벌어지면 이것은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지금 40일 동안 깜깜이 선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같은 마음으로 심판받는 심정으로 지금 선거운동에 임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반열에서 출구조사 응답도 충청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수문표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 수문표가 야권에 더 많았다, 여권에 더 많았다,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수문표는 이제 그 최근 총선과 지난 대선을 봤을 때는 여권의 수문표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여권에서 예, 있었다. 예. 출구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를 하면서도 분명히 그 여권의 수문표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다 반영을 반영을 하는 겁니까? 해서 예. 당연히 반영을 해서 발표를 한 거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무응답층이라든가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대별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출구조사를 발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0.3%나 이런 부분은 뭐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2% 이상의 차이가 있는 데는 아마 출구조사 결과대로 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뭐 여론조사 이 예측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예, 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사전 투표율이 11%가 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56%라면 네. 실제로 20%의 비중이 네.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너무 커요. 이렇게 네네. 되면은 이거를 예측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했느냐를 제가 알기로 이제 선관위에서 그런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예, 예. 알고 있고요. 아, 그래서 예. 아마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연령대별 투표율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보정 작업을 거쳤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예. 사전 투표에서 50만 명이 그 군경 투표가 50만 명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군경이 50만이 되더라도요. 저는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게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 그때 분위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군경이라고 해서 보수다 이렇게 보는 건 아주 그건 논거가 희박한 얘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